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입니다. 춘절 이후 중국 증시 흐름에 관해서는 최근 영상에서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면서 이번엔 반등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는 점을 강조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 현지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은 춘절 이후 1차적인 급락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2차 조정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급락 후부터 본격적인 반등으로 넘어가기에는 중간에 변동성 장세를 겪고 또 변동성이 점차 축소되면서 바닥을 다지는 과도기가 심지어 몇 개월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관점입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다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3월 15일 시황 동향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 0.96% 하락, 심천성문지수 2.71% 하락, CSI 300지수 2.15% 하락 마감했습니다. 춘절 이후 10거래일 이상이나 급락했는데 아직 차익 실현 매물,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 연초부터 춘절 전까지 계속 급등한 소비, 헬스케어, 플랫폼, 전기차, 신에너지 등 분야의 1등주, 우량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등락을 보면요. 상승 업종은 주로 저밸류 업종이 대부분이고요. 용로 운송이 2%대 상승, 공항, 석탄, 정유, 무역, 항구, 수력, 건설, 철강 등이 1%대 상승했고 도로, 통신, 소매, 은행, 친환경, 항공, 기초금속, 가스 등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하락 업종을 보면요. 낙폭이 가장 큰 업종이 반도체, 오늘 4.77%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의료보건, 석유화학이 4%대 급락했고 주류, 화학, 섬유, 농업, 건설기계, 교육, 통신장비, 바이오, 발전설비 등이 3%대 하락했고 제약, 가전, 인터넷, 식품 등 업종이 2%대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한 반면 오늘 홍콩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홍콩 항생지수는 0.33% 상승, 홍콩 H지수는 0.26%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가 이렇게 차이를 보인 건 무엇 때문이냐면 지난주 금요일 3월 12일에 중국, 홍콩 증시 모두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지만 한국 시간 4시에 중국 증시는 마감했고 홍콩 증시는 5시에 마감하잖아요. 그래서 홍콩 증시는 장 막판에 낙폭이 갑자기 확대됐는데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당일 늦은 오후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1.6%를 돌파해버려서 나스닥 선물이 미국 증시 개장 전에 2% 가까이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무난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 중 상승 업종은 에너지, 금융, 부동산이 1%대 상승했고 하락 업종으로는 IT와 헬스케어가 2% 후반대 하락했고 내구재 소비 1%대, 공업도 0.95% 하락했습니다. 3월 15일 오늘 중국 증시 개장 전에 나온 메인 기사, 즉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후부터 주말 그리고 오늘 개장 전까지 나온 중국 국내 재료로는 IT 산업 정책, 부동산 정책, 반도체 업종 악재가 있었고 오늘 장중 나온 재료로는 통계국에서 1, 2월 실물 경제 지표를 발표했고 오늘 특징주로는 샤오미 그룹, 용기 실리콘이 있는데요. 샤오미는 오늘 7% 상승 마감했고 용기 실리콘은 10%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부터 순서대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IT 산업 관련 재료인데요. 지난 3월 14일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작보고라는 문서가 발표되는데 그중 IT 플랫폼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경제,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신응용 분야 관련 법률 제도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해야 하고 법치로 신업종, 신모델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고 보장해야 한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해당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은 당연히 육성하고 지원하겠지만 동시에 너무 단기간에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리스크들을 통제하고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금부터 관련 법률을 점차 강화한다는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 재료를 꼭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좀 애매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조정 장세에서는 이런 재료도 투심 위축에 일조하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죠. 이와 관련해서 찐중투 직전 영상인 CICC 시황 리포트에도 관련 내용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반독점 강화, 자본의 무질서 확장 방지는 올해 정부의 중점적 과제 중 하나다.
최근 외신에서 중국이 일부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감독 관리가 새로운 진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동시에 지난 금요일에는 모 대형 인터넷 플랫폼의 핀테크 관련 사업도 곧 감독 관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시장 소문이 있었다고 CICC는 적었습니다. 또한 소액 대출과 관련해서 지난 3월 14일 중국 현지 언론인 제일재경의 보도에 의하면 상해 지역은행업은 현재 소액대출과 사업대출 등에 대해 자체 점검을 전면 시행했고, 일부 은행은 불법 대출에 대해 사전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 동시에 은행들은 자체 점검과 정돈 관련 상황을 감독기관에 제출했고, 상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책 관련 재료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찐중투 과거 시황 영상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중국은 지역이 넓고 지역마다 부동산 정책을 똑같이 쓸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북경, 상해, 심천과 같은 집값이 높은 대도시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봐야 한다. 올해 양회 전인 2월쯤부터 주택건설부에서 장강 삼각주를 비롯한 대도시 위주로 부동산 시장 조사를 진행했는데, 주택건설부 부부장이 이렇게 말했다. 토지 가격 안정화, 집값 안정화, 컨센서스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걸 강조했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해야 한다. 대도시 중 항저우시는 부동산 시장 규범화와 관련된 조치를 했고, 상해시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국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대도시 위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건 과거 내용이고요. 지난 3월 14일에 해남성 해구시, 즉 중국 맨 남쪽 지역에 있는 그 해남성 해구시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현지 보도에 의하면 최근 해고시 일부 부동산 프로젝트는 끼워 팔기, 불합리적인 가격 인상 등 불법 현상이 나타나서 부동산 시장의 공평한 경쟁 질서를 심하게 교란했다. 이에 해고시는 3월부터 해고시 범위 내에서 1년 기간 동안 부동산 시장 정돈 작업을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춘절 이후 증시 급락이 계속된 큰 배경 외에 지난주 주말부터 오늘 개장 전까지 나온 앞서 말씀드린 이 IT 산업이나 부동산 산업 관련 재료들은 분위기상 투자 심리에 비교적 부정적인 재료가 됐죠. 네,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 낙폭이 가장 큰 업종이 반도체인데요. 이미 기사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외신에 따르면 미국 현지 시간 3월 12일에 미 연방통신위원회는 화웨이,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중국 증시 중 반도체 업종 지수의 흐름인데요. 오늘 반도체 업종 지수의 흐름을 보면 1%대 하락 출발한 후 장중 낙폭이 계속 확대되면서 결국 4.7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건 중국 태양광 업종 지수인데,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는 소폭 하락 출발했다가 장중 낙폭이 확대되면서 1.63% 하락 마감했는데요. 용기실리콘 주가 흐름을 한번 볼게요. 용기실리콘 오늘 장 초반에는 3%대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낙폭이 확대되면서 오후장 들어서서 결국 10%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용기실리콘의 하한가에 대해 현지 증권사인 흥업증권이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줬는데요. 최근 업스트림 가격이 과도하게 빨리 상승한 것이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다. 춘절 전후에 실리콘 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그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시장 예상을 넘어섰다. 이는 아마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사재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와 다운스트림 수요가 왕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상승폭이 커서 기업들이 오히려 관망 태도를 갖게 했고, 업스트림에서 시작한 이런 가격 상승이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태양광 밸류체인의 업, 미드, 다운스트림 간에 어떤 힘 겨루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이게 흥업증권의 코멘트고요. 이에 대해 용기실리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악재 소식도 들은 바 없고 관련 공시도 없다고 답변했다는 현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나온 현지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현지 어떤 기사에서 용기는 최근 감원 이슈가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해 용기는
감원은 주로 업스트림 부재료 공급 관련 영향으로 생산 라인에 대해 일부 변경했기 때문이다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조정 장세에서는 사실 조그만 악재가 나오거나 또는 실질적인 악재가 아니더라도 뭔가 기사가 나오면 주식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도세가 확 나와버리는 현상이 자주 나오죠. 이어서 샤오미인데요. 오늘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IT 관련주, 플랫폼 종목들이 일제 급락한 상황에서 샤오미 그룹만 7.03%, 7% 상승 마감했는데요. 개별 재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1월 14일 미국 현지 시간 1월 14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샤오미 그룹을 포함한 9개 기업을 중국 군과 연관된 기업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로 미국 자본의 투자 금지 대상인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고 올해 11월 11일까지 이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샤오미가 억울하게 당해서 당일 주가가 10% 급락했습니다. 그 후 샤오미는 1월 29일에 미국 콜롬비아 지방법원에 미 국방부와 재정부를 대상으로 기소를 해서 1월 14일 미국 쪽이 그 결정을 철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3월 14일에 그 건이 진전이 생겼는데요. 3월 14일 샤오미 공시에 의하면 미국 현지 시간 3월 14일 오후에 지방법원은 지난 1월 미 국방부와 재정부가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조치에 대해 임시 금지령을 내려서 샤오미가 중국 군과 관련이 있다는 미국 측의 행정명령을 일시 중단시켰다. 즉 미국인 투자자들이 샤오미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이번 건을 통해 샤오미 앞에 놓여진 개별 악재가 한 건 해소된 거긴 하지만 지금과 같이 계속된 조정 장세에서는 개별 종목이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고요. 또는 시장 흐름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홍콩 증시의 전반적인 흐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오늘 오전 중국 통계국에서 1, 2월 실물 경제 지표인 사회소매 판매,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중국은 경제 지표를 물론 월별로 발표하지만 1월과 2월은 1월에는 원단이 있고 춘절은 어떤 때는 1월이고 어떤 때는 2월이고 그래서 1, 2월은 연휴가 있고 또 제조업 공장이 쉬는 시간이 많아서 1, 2월치를 합산해서 3월에 발표합니다. 작년 1, 2월은 아시다시피 중국 국내 코로나가 한창 급격히 확산된 시기라서 지표들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다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보시면 작년 1, 2월 사회소매 판매 마이너스 20.5%, 산업생산 마이너스 25%, 고정자산 투자 마이너스 24%. 올해 1, 2월 실물경제지표에 대한 컨센서스는 오늘 통계국 발표하기 전에 사회소매 판매 플러스 31%, 산업생산 플러스 31%, 고정자산 투자 플러스 38%였는데 이건 컨센서스고요. 오늘 통계국이 발표한 수치는 사회소매 판매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한 33%, 산업생산도 컨센서스를 상회한 35%, 하지만 고정자산 투자는 컨센서스를 하회한 35%로 발표됐습니다. 사실 작년 1, 2월에 이 지표가 너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1, 2월 지표는 웬만하면 다 큰 폭의 플러스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이 지표들도 꼭 좋다, 나쁘다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3월 15일 월요일 중국 홍콩 시황 동향을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 중국 현지에서 나온 많은 코멘트들을 보면 일단 이번 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과거 조정보다 좀 시간과의 싸움,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라는 이런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였습니다.